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여론조사에 늘 앞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식사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식사 정치 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슬슬 재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거 때 말하자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많이 고루 다니면서 네. 많이 이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거에도 틈틈이 찾아갔고 그런 네. 것이 이미 대선이라고 하는 큰 행보 속에서 이제 물론 총선 때는 총선을 많이 출마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네. 것이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낙연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당권 대권 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2년짜리를 다 할 수 없거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1년짜리를 할 것이냐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도 네. 시간이 작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선자가 말하자면 전남도지사 하면서 바로 이제 총리로 왔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총선 때에 인연을 맺었던 당선자, 낙선자들을 네트워크해서 좀 더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다. 당대표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과제가 분명히 있어야만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어야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말하자면 다음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사실 송영길 후보나 우원식, 홍영표 이런 분들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를 매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아마 본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송영길 의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몇몇 분들 나가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분이 나오신다면 나는 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전당대회 구도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당선자가 사실 당대표 만약에 대권에 있어서 확실히 못을 박으려면 물론 그 관련돼서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당대표를 나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어떤 다른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잠룡 후보 중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못을 박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싱크탱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싱크탱크를 만들게 되면 일단 경쟁력 인사들 다 데려올 수가 있어요. 미리 선점인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싱크탱크 들어온 사람이 다른 대권 후보들한테 갈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권을 갈 사람이 옆에 몇 명의 측근들과 뭘 상의하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과외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밑그림도 나보다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치는 굉장히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그런 것은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이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본인이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밍도 좋고 어떤 본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싱크탱크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틀을 갖출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또 어느 분이 모이실지에 대해서는 정보랄까 이런 게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한 21대 국회에 당선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부터 했던 공부 모임을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 선거가 멀리만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년 후년 3월 달이 대통령 선거라고 보면 사실 한 내년 봄 정도면은 대권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될 거고 올해 한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뉴스가 벌써부터 대권 이야기로 들썩들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싱크탱크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미래 정책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건데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라고 하는 또 싱크탱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거 내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러한 싱크탱크에 들어가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미래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네.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옆에 있는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네. 이런 전문가들이 아마 대거 포진하게 되는 그런 장들이 이제 곧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후원회장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제 종로에 출마하긴 했습니다만 내 후보로서 나에게 후원회장이 되주십시오라는 요청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후원회장과 후원을 받는 정치인이 되면 그야말로 그게 끈끈한 인맥이 영원히 오래 가는 게 형성이 되긴 하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번에 만났다 끝날 수도 있지만 네.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초심자들, 초선의 후보의 경우에는 간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권 1위 후보와 함께한다. 네. 대권 우리 1위 후보가 나의 멘토다, 나의 어떤 네. 후원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지역민에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러면서 후원회장 제안을 하면서 같이 사진을 하나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이낙연 후보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선거 공보물에 사용되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네. 본인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큰 도움을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